예, 그 민선 6기에 구청장을 지내다가 민선 7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민선 8기에 다시 뵙는데 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4년은 저에게는 이렇게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요즘 이제 구정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 말씀 중에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4년을 쉬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렇게 힘을 모아주신 송도 이동우리 주민 여러분께, 그리고 이 지역의 어르신들, 그리고 지도자로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골쇄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을, 이것도 꺼지나? 이건 안 꺼지나요? 이거 보이세요? 흐리지 않나 여기? 이것 좀 한번 꺼보세요. 보이세요? 예. 민선 8기 구청장을 시작을 하고요. 사실은 선거 때 제가 구에 예산을 잠깐 들여다볼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인수위를 열었습니다. 인수위의 형식을 빌인 자문단식의 이런 구성을 하면서 예산을 정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돈 없는 얘기는 다 아신다고 그러시는데 살아가는 데 꼭 돈이 필요한 겁니다. 다 돈이 그렇지만서도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인 겁니다. 어제도 제가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를 제가 어제 주재를 하면서 어제 이제 중구에서 했는데요. 거기서도 구청장들끼리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싸워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인수를 받고 제가 지금 7개월, 그렇죠? 이제 7개월, 이제 접어들죠.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숨가쁘게 살았다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릴 저희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쫙 이렇게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몽고에서는요 가다가 길을 잃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장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말을 풀어놓고 채찍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가는 대로만 가면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께 지혜를 구하기 위한 그런 방문을 가졌습니다. 161개 경로당에서 157개 경로당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4개 경로당은 제가 왜 방문을 못한 거는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코로나가 있으셔서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고 저는 시를 아마 인천광역시를 우리 전상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시에 오래 계셨습니다만 정말 가장 많이 유정복 시장을 괴롭힌 사람이 저일 겁니다. 여러분들 지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서도 남동구의 의원은 이재호가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사실 의원도 선배 의원 아닙니까? 까만 선배 의원인데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산을 쓸어갔다라고 이렇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서고 또 그걸 또 기자들은 또 그걸 받아서 쓰고 이렇듯이 하여튼 돈과의 쩐의 전쟁을 펼쳤습니다. 결과 여러 가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차츰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밝은 2023년도에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모퉁이를 돌기 위해서 이제 모퉁이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연수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선 일반 현황입니다. 위기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어떻게 보면요 예산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연수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정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바로 우리부터 철저하게 바꿔진 조직 진단 그리고 조직 개편을
인사도 우리는 7월 달에 10월 달에 했습니다. 가장 늦게 우리가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뭐 이러면서도 바로 그 혁신이라는 걸 한번 여기에 구정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입니다. 구정 목표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서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로 정했습니다. 3대 비전은 소통하는, 그리고 통합하는 안전한 연수를 만들겠다라는 구정 목표, 그리고 3대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의장님 이제 40만 넘었습니다. 자꾸 38만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뭐 하면 38만 구민연에 40만이 남들은 늘린다는데 이게 자꾸 줄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41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40만이 넘었습니다. 40만 우리 연수구에 이런 그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요. 뭐 면적은 뭐 아시겠지만서도 56.19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아파트, 원도시, 뭐 송도 국제도시와 이렇게 같이 나눠서 예산 규모는 올해 인천시가 550억의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연수구는 679억, 약 700억의 증액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연수가 예산을 쓸어가냐 어째냐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많이 갖고 왔죠, 진짜. 그래서 뭐 웬만큼 갖고 와서는 정이 안 차십니다. 여기서 연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하고 또 이제 뭐 추경하고 뭐하고 이번에도 또 특교 좀 갖고 와서 특교 한 60억 정도 갖고 왔는데 먼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8, 제가 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 1조를 우리 예산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제 임기 중에 1조를 만드는 걸 목표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안 쳐서 계속 길게 했어요. 특히 이렇습니다. 연수구를 빛낸 저희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제 구정을 이렇게 이끌면서 과연 우리 구민은 어떤 것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이 송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체장은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걱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일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지어놓겠다고 그러놓고서 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그냥 뭐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악동에 땅을 좀 외상으로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한 9개, 한 10개 시설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말대로 하면 뭐만 지어달라면 거기다 짓겠습니다. 거기다 짓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전 지금 돌아다니면 이거 해결 안 하고 참 머리가 아주 뽀개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헷갈을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바로 이거 송도에다 짓고 있고 또 송도 국제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청라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인구는 10만입니다. 그걸 누가 졌습니까? LH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영종의 인구 경제구역 에리아에는 5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누가 졌습니까? LH에서 졌습니다. 그럼 송도 매립 조성원가 100만 원이 안 되는 땅에다 여러분들 아파트 얼마씩 분양받아서 들어오셨습니까?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걸 당초에 있던 433 811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811이지 아마. 그리고 송도 국제도서관은 433. 좋다 이거. 그렇게라도 지는데 국비 4, 시비 3, 지방비 3. 또 청소년 수련관 국비 8, 시비 1, 구비 1. 이게 2020년대 지방이양사부 넘어갔습니다. 그럼 누가 그 돈을 내줘야 됩니까? 시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갖다 전부 다 인천시는 3밖에 대주지 않는다. 연수구가 7을 다 갖다 대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 그냥 그대로다가 그냥 공사 설계하고 발주하고 지금 이 짓대로 해놓은 겁니다. 거기다 원도심에 문화회관 여러분들 문화공연장 하나 짓는다는 게 이게 500억이 나오면
중투를 받아야 되니까 중투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친구들이 뭐에 급했는지 하여튼 쫓기듯이 이걸 갖다 그냥 막 공사발주하고 그냥 착공하면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든 하다 바닥에 폐기물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487억인가 이렇게 해서 1억 얼마 요 놔두고서 했어요.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공연장에 오디오 시스템 31억을 태운 거야. 86억짜리를 갖다가 31억만 태워놓고서 그러니까 다 감춰놓고 깜깜이 해놓고서 발주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스위치 하나도 설계에 안 집어넣고서 지금 이 짓도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다음에 어떤 놈이 구청장 돼서 한번 뭐 엿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짓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공사를 강행했는데 또 바닥에서 또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잔관 개정에 약 700억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공사를 중단이 지금 돼 있고 중투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투가 1억 5천의 예산을 지금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이번에 바꾼 겁니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시비가 90억이 되겠다는 걸 갖다 144억 되게 만들었고 저 도서관 85억을 되겠다는 걸 200억 즉 3대 7로 다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연수구가 3, 인천시가 7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공무원 들려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해놓은 거 안 바꿉니다. 그래도 이거를 유종복 시장은 끝까지 뭐 아우성을 또 이건 좀 나요. 이것도 이렇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집에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이렇게 파이프라인 타고 쭉 가고 한 군데 모아갖고서 그걸 집화장이라 그럽니다. 그죠? 나는 쓰레기를 바를 망정 집화장이 내 옆에 있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809인데 6809 그 옆에 아파트들이 있는 데다 옆에다 이제 그걸 만들게 되는데 이걸 못 만들게 하니까 지하로 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복합시설물을 짓는 거는 연수구 보고 다 내랍니다. 100%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자회견에서. 난 못 진다. 너무 저속한 표현인지 몰라도 변을 보신 분이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 팔아먹기 위해서 땅을 만든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지겠습니다. 난리를 쳤죠. 지은해긴 지은해입니다. 누가? 경제청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제총장한테 뭐 그래서 유종복 시장하고 뭐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놓지만 2월 7일 날 유종복 시장님이 여기 연수구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꼭 이렇게 이런 거 잘못된 거, 과거에 잘못된 관행적인 아주 잘못된 거를 올바르게 잡는데 우리 유종복 시장의 결심이 필요했고 저는 그걸 설득을 하면서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송도 시대를 개막하겠다라는 저의 공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여기 송도관리단을 저희가 이제 요거 이제 좀 이제 있다가 보면 송도청이 되겠죠. 송도청을 출근하는데 40분, 50분 걸립니다. 다리 하나 건너오는데. 그럼 여러분들 민원 보는데 이제 말은 송도단이라고 해서 저기 저 원도심에 가 있는 본청에 갖다 놓고 송도단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이곳에 오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은 여기에 근무하겠다. 2번. 그래서 바로 옮겼습니다. 일로. 그리고 여기에 국장급 4급 단장으로다가 7개 팀이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완스톱으로다가 민원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곳에 출근을 합니다. 송도단으로. 사실은 바로 이곳 송도 이동에다가 지금 이거는 지면서 뭐 이제 이런 거 이따도 또 이제 뭐 질문도 있으시겠고 뭐 그러겠지만서도 이곳에 오는데 지금 뭐 뭘 지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미추홀 타워에 17층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저기 이게 왜냐면 사무실 건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이 날씨에도 에어컨을 켜야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유리창 건물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 시대를 열었다. 또 저의 공약이고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럼 뭘 또 그런 게 잘했냐? 그러니까 연수 능어대
연수 능어대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8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전부 도시는 제가 어제 아까도 말씀드린 중구에서 어제 군수구청장 협의를 했다고. 제가 자랑 좀 했다. 제가 그래도 군수구청장 협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전국 구청장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산 이제 처대라는 한데 용산 가서 그래도 대통령하고 5인이 밥 먹는 중에 5인 중에 하나가 저였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4년 만에 제가 돌아와서 이제 만든 것이 이 도시의 스토리텔링. 중구에서 이제 어제 가서 회의를 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팥죽집 하나가 뭐 70년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을 먹는데 지능 가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지껏. 저는 연숙을 떠나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지능강 뭐고 옛날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건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중국 아마 가장 오래된 건 저길 거요. 아니 중하루도 있지만 그건 이쪽에 있는 거고 저기 그 석바위에 있는 그 연중반점 3대가 내려오잖아 그 집에. 뭐 아마 이런 겁니다. 그 이 한 가게가 그렇게 오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진 노하우도 있지만서도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은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능어대 축제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끼리니까 밖에 나가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소선호가 이곳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가 왜 저 광주로 갔겠어요? 땅은 좁지 물은 짜지. 사실은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도 지금 매립 해서 그렇지 송도동이 그렇잖아요. 뭐 나오는 건 뭐 동중 뭐 이런 거 백합 나왔다 그러지만서도 그때 일본어 다 가져가고 뭐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능어대 어떻게든 능어대를 갖고 뭐 이 사무연 폭포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바로 이곳에서 능어대 축제 그걸 보러 많은 분들이 오고. 사람만 오는가요? 먼지만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주머니가 털립니다. 바로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승기천과 도시, 우리가 이제 워터프론트, 이 송도의 워터프론트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바로 승기천이 우리가 이웃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걸 관할권을 갖지 못했으면 남동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할 수가 없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민선 6기 제가 구청장 할 때 승기천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러다가 민선 7기 떨어지고 지금 4년 만에 와보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 35억을 시비를 받아다 놓고 나가는데 35억을 어디다 발랐는지 하여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관리권을 갖고 왔습니다. 남동구청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남동구랑 참 싸움 많이 하네요. 옛날 6기 때는 또 6대 때는 저 10공구 11공구 관할권 갖고 그렇게 싸우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갖고 나서 또 소선호 갖고서 또 네 거냐 내 거냐 그러고 결국은 소선호 또 우리가 이겼죠. 그랬더니 승기천 달리니까 줍니까? 안 주지.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그쪽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냥 끝났는데 이번에 다시 된 그 구청장이 제가 아주 그 좋아하고 아끼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옛날 그 민교구청 그 보좌관 했던 박종효 구청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랑 그래서 갖고 왔어요, 우리 이번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연수구가 사람에 따라서 누가 관리하냐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한번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상, 여기 아까 우리 상가연합회 의장님도 오셨지만서도 이제 여러 이게요. 이 정치의 요체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시도를 하는데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다 사실 갖다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 이것 좀 하나 여쭐게요. 코로나가 지금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중앙정부 발표를 보면 이제 아마 한 구종을 전후해서 뭐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무슨 방역을 왜 우리가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하면서 결국 그렇다고 코로나가 잡힌 것도 아니고 이랬나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코네럭에서도 오셨는데 코네럭에서도 이번에 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어떤 것이 좋은가 나중에 제가 저 한번 모실게요. 모셔서 저분들에게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뭐 곳곳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축제로 다 살린다 그러는데 축제보다는 저는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치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이 치매는 이제는 우리 이용숙 회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평온했던 가정이 어머니 한 분이, 아버님 한 분이 치매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회장님?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고남일 회장님, 아버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사랑이 크니까 일주일은 잘하겠지. 일주일 지나가면서 이제 한 달간 그럼 뭐라 그래? 그 다음부터 너네 엄마, 너네 아버지 얘기 나오면 이제 골 아픈 거야. 끝나는 거야. 그때는 또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민선 6기 때 그 치매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그냥 그렇게 나올까? 그것도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한번 예방해 보자. 그래서 공원마다 이런 치매 안심마을 우수사례 해갖고서 이런 걸 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거지만 쑥스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담은 혁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 8기 역시 섬김을 기본 베이스라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장 중심의 송도 관리단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직원을 더 좀 증원을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송도 5동 이거 좀 해봐.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어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사실 이 지역 전체가 이 지역 전체가 행정타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경찰서, 세무서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미 착공을 했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온 동네 소통 투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때 혹시 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은 저랑 도시락 이렇게 드시면서 여기 옆에 가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것 100%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무슨 여러분 이 지역의 유명한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이런 베이커리 뭐 이런 빵집이라든지 아무데고 좋다. 이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대화해서 여러분에게 길을 묻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차담의 현장 방문을 계속해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가면요, 우리 문병석 우리 중자체 위원장님 공간 정보과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그렇죠. 모른다니까. 나도 몰라. 나도 구청장도. 지적과예요. 지적과. 이 전상주 국장님이 뭐 자기가 공무원했으니까 지금 얘기는 뭐 이게 나오겠어요? 내가 뭘 할래도 못 뛰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완스톱 한 군데 가서 자 이거 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나 인간해 주십시오라고 딱 하면은 한 번에 다 끝나게 이렇게 하는 거를 27가지에서 86가지로 다 늘려서 완스톱 민원. 코네럭 상가 연합회는 정말 좋죠 이런 거. 한 번 하면은 그냥 뭐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냐 이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차량이 이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저는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주문이 많고 때론 막 화도 내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공무원 막 일 안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야 고백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건 이 공무원들의 손길입니다. 비 오죠, 눈 오죠. 이거 저 사람들 비싼 거서 밤 안 자고 다 지킵니다. 왜냐면 하수구 맨홀 다 파내야지 비 와서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선거 때 구청에 들어가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직원용 그러고 지하 주차장은 자기들만 쓰더라고요.
아니 지도는 더우니까 글로 들어가고 민원인은 그럼 또 민원인 찬하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민선 6기 물러날 당시에 떨어졌을 때 750여 공직자 여러분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오니까 1200여 공직자야. 아이고 엄청 늘어났습니다. 왜 이게 뭐냐? 이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20년 후에는요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무조건 무슨 일자리 늘려라고 세금 퍼붓는 공무원만 잔뜩 늘린 겁니다. 한 동기가 지금 9급돌 8급돌 물어보세요. 동기가 몇 명? 130명 140명 그렇습니다. 우리 5급 죽겠다고 자리만 50짜리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가. 6급 정년 7급 정년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럼 100몇 명에서 자리 하나 나와서 진급하고 그 다음에 그놈이 나가고 또 하나 진급으로 도대체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20년 후에 다가올 사회적 문제입니다. 공무원 정말 들어오기 힘듭니다. 공부해갖고서 딱 들어왔더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이곳은 우리 연수구민 40만 연수구민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곳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 전 직원 차량 이부제 하겠다. 그리고 이부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난리 났습니다. 이재호를 뽑아놨.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익명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이제 누군지 모르게 뭐 이제 그냥 닉네임으로다가 이제 들어와 갖고서 거기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놈이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 이번 이재호를 뽑았더니 돌아온 건 이부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근데 정말 맞죠 뭐. 근데 요즘 이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그걸 모두 따라줬기 때문에 요즘 구청이나 이런 데 오시면은 차 한 번에 쑥쑥 대실 수 있잖아요. 뭔가 달라졌다고 별로 안 느껴. 그죠? 그냥 차가 예? 예? 예. 그게 공무원들이 양보한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 대신에 제가 옆에 아파트 거기다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거기다 빌려주고 또 이게 우리 고가 밑에 주차장 만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지금 걸어오라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렇게 159면을 추가로 다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도심의 가치를 회복하고 송도 국제도시와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참 아주 미치겠습니다. 송도동에다 뭘 좀 하나 하려면 우리는 뭐 송도동이라는 거야. 아이고 연수구 송도동 이렇게 같이 좀 가자고는 막 이러시는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연수구가 이제 40만입니다. 40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다 이렇게 뭐 이쪽은 뭐 제가 이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브란스 병원 이번에 준공을 이제 착공을 했죠. 근데요, 우리 저 민경우 의원님이 연대 나오셨는데 연대가 저는 그렇게 좋은 데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야.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게 아니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연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천에. 왜 그러냐면은 매립 조선 저 연대 땅 얼마씩 줬어요? 5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예? 50만 원씩 줬어요. 그러면은 상업지 5만 평, 주거지 10만 평. 그러면 주거지 10만 평 1,000만 원씩이면 1,000억. 그죠? 5만 평 상업지 3,000만 원씩이면은 3, 5, 15, 1,500억. 그럼 2,500억이야 그것만. 그럼 땅 35만 평 그냥 가지고 이게 옵션으로 다 들러 붙은 거 아닌가요? 이거를 짓겠다 그런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거 질 때 나보고 축사하라고 그래. 내가 성질나서 안 갔어요. 준공식 할 때 내가 가마 누구보다도 박수를 크게 치는데 반드시 전해. 이번에는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뭐 909에 뭐 이것저것 또 주문 주석주석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유정복 시장이 또 연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약속 꼭 지키겠죠. 그래서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서 뭐 행정복지센터 짓고 도서관 건립하고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 송도에 있는 먼 커뮤니티에서 이조가 이건 뭐 안 질 거다 늦게 질 거다. 여러분 조금도 시차 없이 가는 거 보세요. 돈은 그대로 다 해결해 놓으면서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체장 배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유정복 씨한테 물었어요. 나 이거 올바로 고쳐놓고 돈 안 주면은 나 모라토리엄 선언할 거야. 알아서 하시오. 유정복 구가 성공했다 그러면 연수구도 잘 돼야지. 연수구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내놓으셔 빨리. 이런 배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서 그래도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지하철 809 요것 좀 눌러. 자, 요거 지금 달빛 공원까지인데 이게 제가 이제 옛날 시에 오래 있었잖아요. 시에 있으면서 제가 건교에 있었어요. 그때 요거 용역비 30억을 세워놓고서 제가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것이 도시가 또 다시 이런 모양으로 다 이렇게 이제 늘어나면서 이것도 정말 유정복 시장한테 내가 고마운 게 이게 사실 후순위에 있던 거예요. 있긴 있었는데 아주 밑에 있던 거예요. 이걸 이번에 끌어준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뭐 그거 빨리 간다는데 여기 누가 이강구 의원 여기 계신데 이강구 의원 정말 뭐 일조를 했어요. 열심히 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 GTX-B 노선은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저도 진짜 억울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2010년도 이재호가 지원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재호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때는 GTX 뭐 이런 거 알지도 못할 때요. 그러니까 이재호가 저게 정신이 나갔나 보다. 뭐 돌더니 무슨 뭐 땅속 50m 파갖고서 뭐 두더지처럼 달린다는데 저게 말이 돼 그랬대. 보십시오. 지금 이거 서로 난리 아닌가요? 이건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역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많아요. 저도 요즘 홍길동 심정입니다. 아버지를 못 들으는 홍길동 심정입니다. 자,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지금 빨리 좀 할게요.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상권 활성화, 뭐 골목 우리 코네로에서 오셨지만서도 뭐 우리가 좀 뭐 이런 뭐 지원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좀 하고 해서 정말 좀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도 뭐 이렇게 하겠다. 청소년들이 지금 이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이런 지원 우리 연수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구청 본청 옆에 그 별관을 하나 지어놨어요. 텅텅 비었어요. 거기다가 뭘 했냐면 무슨 마을 공동체 지원당 뭔가를 해갖고 거기다가 아니 이거 기영서 의원님 그 당을 욕해주는 건 아니에요. 뭐 특정 정당에 뭐 있던 저기들 뭐 데려다 전부 다 한 300만 원씩 주고 놔뒀더라고. 그게 다 끊어버렸어요 내가. 어쨌든 그래갖고서 지금 이것도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곳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업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 아니 그래 그냥 이게 당 때문에 그런데 자 연수구가 프랜카드 없는 거리를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요즘 또 프랜카드 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의정부의 모 의원이 뭐 당은 얘기 안 할게요. 뭐 그런 이 의원 발의로다가 이걸 갖다가 고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커널 상가 장사가 안 돼갖고 우리 얼마나 걸고 싶겠어. 이거는 안 되고 정치인들 지들 거는 걸게 법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에 났죠. 어제 제가 주관해갖고 모두 모여갖고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 시행령에 못 바꿔달라고 어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도 국회의원이 이쪽에 이제 둘 있잖아요. 이 양반들 뭐 벌금 매기고 다 했거든요. 유정복 시장도 제가 주의경고 1차기 때문에 주의경고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그랬던 자치단체장의 그 뜨거운 열정이 그거 하나로 다 이렇게 삭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거나 하게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난리치는데 그 짓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어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갖고 중앙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까 그 얘기를 왜 했지? 아까 문화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송도국제도서관 좀 눌러보세요. 이 도서관을 이렇게 해서 지어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제가 좀 못마땅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에 어디 가서 이게 전부 다 수입목이에요. 나무만 32억으로 칩니다. 이게
이게 1년에 한 번씩 관리하려고 올 스탠바이 하는데 5억에서 6억 든답니다. 참, 나 이게 진짜 아주 이걸. 예? 이 거기다 또 이거 보십시오. 이게 폭이 3.6m야. 3.6m, 3.6m짜리 얼기설기 컨테이너 박스처럼 짜갖고서 갖다 넣어놓고서 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다 설계까지 해놓고 다 그 돈은 내가 다 또 와서 이제 팔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뭐 이것도 다 운명이고 팔자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역사 뭐 능원대 문화축제, 도심 속 관광산업, 뭐 여기서 불빛 해변 축제, 여기 여러분들 해변 축제 기억하시나요? 민선 6기 때 해변 축제 했던 거요? 예, 이런 것도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북 페스티벌을 개최를 할 겁니다. 공원 내 작은 도서관, 이것도 또 좀 이야기. 요즘 뭐 여러분들 언론에 잠깐 나왔다 말았지만서도 뭐 데모하시는 분들 오셨잖아요. 뭐 도서관을 왜 민간 위탁을 안 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이 1200여 공직자예요. 그러면은 아니 공무원은 뭐를 하려고 그걸 갖다 또 위탁을 또 준 겁니다. 이러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아니 위탁 받으면 그냥 갑니까? 인건비 주고 뭐 다 주는 이거라도 좀 아껴보자. 노는 공무원 없게 해갖고 그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것도 계약 기간까지 기다려 준 겁니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나서 재계약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갖고 그거 용역 도로 내놓으라고 저렇게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냥 곳곳이 뭐 다 지금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꿋꿋하게 버텨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가고. 아니 공무원 1200명이 다 뭘 할 거냐고 도대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용역 줘버리고.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수 큰제 장학재단.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민선 6기 때 100억을 목표로 하다가 703억 몇 천만 원인가 704억이 안 되게끔 해놓고서 100억 채우려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놓고 와보니까 하나도 안 늘려놨네. 그러고서 참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회 해갖고 이사비들은 또 받아갔더라고. 그리고 또 이름도 바꿔놨어요. 무슨 뭐 연수 인재장학재단인가 뭐 이렇게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누가 10원 한 자리로 낸 분이 있냐 이게. 저는 나 여기 월급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장학재단은 처음에 했던 그대로 원위치 시켰다는 말씀.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도 계속해서 다시 해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연계 맞추면 교육과정. 이거는 평생 학습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도 여기 있지만서도 여러 가지 평생학습인데 결국 과연 우리가 왜 평생학습을 하는가, 또 평생학습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고문해서 같이 연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창의인재 양성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무슨 실루엣 같으죠? 이게 다 유리입니다. 유리로 다. 제가 이걸 보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유럽 아랍의 무슨 부호라면은 나도 집을 지려면 이렇게 짓겠다. 왜냐면 까짓 추우면은 그냥 난방 팍팍하고 더우면 에어컨 빵빵하게 떼면 되지 뭐 까짓 도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질 수 있는 거예요. 4층에다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잘했어요? 돈은 누가 낼 거예요? 물이 4층까지 올라가면 그대로 하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초 공사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들 이제 하는 거야. 뭐 흥청만. 그래서 이걸 겨우 설계를 좀 바꿔서 2층까지 내려놓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차질없게 그대로 잘 지어내겠다는. 그리고 또 아까 시비를 그렇게 해서 확보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부 주관 이래 미래교육지구 2년 연속 선정되는 그런 결과도 났습니다. 언어 체험은 뭐 이거 그때 민선 6기 때 지어놓은 겁니다. 민선 6기인데 근데 이걸 보다 이제 확실하게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모 주고 임산부 산후조리원. 회장님 면허님 있으시잖아요. 면허님이 이렇게 손주 이제 다 낳았나요? 이제 낳으면은 우리 문명수 위원장님 며느리가 제일 좋아할 게 뭘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 가는데 비쌉니다. 이게 한 300 이상? 예?
아니 이게 어디냐에 따라 달라. 이거 뭐 끝이 없더라고. 이게 뭐 돈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지원을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지금 우리 연수구가 전체 다 통틀으면은 연수구의 평균 나이는 40.6세입니다. 40.6세. 송도 5동 같은 경우는요 평균 연령이 35.6세. 송도 전체를 보면 36. 조금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출산율 0.9. 딴 데는 아니요, 뭐 높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2.2가 넘어가야 국가가 유지가 된답니다. 아까 제가 점심을 이제 그 포스코 교장 선생님하고 오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0 몇 년? 2000 몇 년에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100년? 2100년에 가면 우리가 인구가 1200만 된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적은 인구로 된답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둘이 살았으니까 셋은 낳아야 되는 거야. 남편 거 하나, 자기 거 하나. 그리고 또 각종 사고나 무슨 사회 뭐 이런 거에서 때문에 정확하게는 2.2명을 낳아야지만 이 국가가 유지가 된답니다. 근데 지금 0.9라니까요. 그것도 우리 연수구니까 0.9예요. 왜냐 아까 평균 연령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겠다, 국공립으로 좀 확충하겠다, 다 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하겠다 해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한 대까지 해보겠다는 거고.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요거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지금 쓰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걔가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경로당에 가니까 제가 민선 6기 때 강화사를 갖다 드렸어요. 가니까 요새 정부밀 들고 계시더라고. 정부밀.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나 떨어지니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화를 갔어요. 그래서 강화 군수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번서부터 강화사를 가잖아요. 예, 가요. 강화살. 예. 강화살로다 그래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뭐 어르신들 뭐 이렇게 뭐 생활 뭐 이렇게 해서 뭐 개보수비도 올리고 그래서 뭐 운영비도 좀 올렸습니다. 사실. 근데 어르신들은 이것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모든 예산은 지금 다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또 뭐 이게 이렇게도 어르신들 구청장은 이게 1억 6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5만 원씩 그렇게 해도 그 1억 6천 들어가요. 이게 돈이. 그러니까 이게 참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수구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00억을 갖다 쏟아 부었어. 그런데도 연수구가 뭐 이번에 뭐 예산 태우고 나서 잉여금도 아니야. 그냥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19억입니다. 19억. 많죠, 19억. 개인 살림으로 봐서 19억 큰 돈이죠. 근데 19억이 뭐냐. 그 19억도 그 중에 2억은 저 옆에 있는 저 우리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줘야 되는 거 안 준 겁니다. 그거 2억 뺏어놓은 거. 그리고 정확하게 17억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19억 갖고 큰 돈이니까 뭐 했을 거냐. 연수구가 한 달 살아가는데 167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19억 그 돈도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지금 모퉁이를 돌지 못하고 지금 돈 바로 앞에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뭐 월동비 어르신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안전도시에 도전합니다. 2026년을 목표로 다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CCTV 확충하겠다, 자연재난 뭐 행사 축제 실제 연수구 저녁 와이파이 공급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어요. 연수구에 승리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도 싹 다 정리하겠다는 거야. 자, 이렇듯이 우리 송도동 그리고 또 나아가 연수구의 이 구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저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또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길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